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추석이 코앞이다 보니까 증시는 여전히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자, 침체 이야기는 떼놓을 수가 없는 주제겠죠. JP 모건 체이스의 다이먼 회장이 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단순 침체보다 더 위험한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시장은 이거 또 이상한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이 나오고 있고, 마침 또 오늘부터 발표되는 물가 지표에 더 큰 관심이 집중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CPI 그리고 내일은 PPI가 발표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을 평가하는 데 있어 물가 지표보다는 PC를 많이 보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있을 FOMC 금리 인하 폭에 당연히 이 CPI와 PPI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시장은 또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은 일단 금요일까지 추석도 앞두고 있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미국의 물가 지표도 있고 다음 주에 FOMC도 있으니 일단은 눈치 보기를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에서 다우는 약보합,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보통은 다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은행주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JP 모건은 내년 순이자 마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골드만삭스도 이번 분기 거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은행주들의 수익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가 하락하게 되었고 덩달아 우리나라 은행주도 오늘 매우 나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 와중에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도이치방크는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업체가 아니라 이제는 에너지, 로봇, 자율주행 등 여기에서 비교가 불가능한 업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는데요. 월가의 평균 목표가 218달러를 훨씬 뛰어넘은 295달러까지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테슬라는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는 이 영향 때문인지 자율주행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연속성이 있을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10월 10일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로보택시 기대감이 나타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오늘 은행주 KB금융 마이너스 6%, 신한지주 마이너스 5%등 미국에서 은행주가 박살났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오늘 우리나라 은행주도 매우 나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거래대금 하락. 한국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서학개미 분들도 서학개미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9일까지 서학개미들의 거래대금을 약 10조 원, 거래 건수는 21만 건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8월 달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하게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난 8월 급락이 충격을 줬다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증시가 조금 위험하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그래도 뭐 나들 그 통계 보니까 10월인가 11월 그때쯤 되면 좋아지더만 그때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확실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학개미와 비슷하게 정말 재미없는 건 또 우리나라 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모습도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0월 금리 인하 쉽지 않다. 자, 미국은 금리 인하가 완전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진행되었던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10월 금리 인하 쉽지 않을 것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금통위 위원 전원은 금리 인하로 인한 수도권 집값, 가계대출 급등이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 건정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후에 피벗에 나서야 된다라는 의견을 꺼냈습니다. 심지어 위원 중 한 명은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는 더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며 확실히 분위기가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니 길이 근데 그 지금 물가가 좀 둔화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내수가 안 좋으면 당연히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매번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최근 안 그래도 부동산이 뭐 계속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금리까지 떨어지면은 그게 가속화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가계부채 급등까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섣불리 선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항상 잘 버텨주던 핑곗거리였던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는 지금 현재 고민이 매우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대선 토론이 끝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결과를 보자면 오히려 해리스가 공격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트럼프는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베팅업체는 토론 전에는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노련하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런데 토론 직후 해리스가 51%, 트럼프가 46%로 오히려 역전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어서 미국의 슈퍼스타죠. 테일러 스위프트도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지난번 토론에서는 트럼프가 승리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패배하는 모습이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보다시피 친환경 관련주인 대명에너지가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 외에도 SK이터닉스, 대명에너지, CS윈드, CS베어링 이외에도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니 길이 해리스가 이겼으면은 그 마리아나 관련주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마리아나 관련주는 어제 이미 선반영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스에 팔아라. 다음입니다. 아이언 디바이스 어제까지 우리가 청약한 기업입니다. 흥행 성공했다고 하네요. 자, 최근 증시도 좀 불안한 와중에도 그래도 일각에서는 저점 근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추석도 앞두고 있어서 이거 청약하는 사람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그런데 오디오 반도체 전문 아이언 디바이스 이 기업 5조 원이 넘는 공모 자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력이 뭔가 바로 기간평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간평가가 좋다 보니까 많은 수요가 몰렸고 그리고 낮은 시가총액도 조금의 도움을 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언 디바이스 추석 이후에 상장하는 거 잘 팔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추석 이후에 정말 많은 공모주가 또다시 몰려옵니다. 지난번에 따따블까지 성공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흐름이 이번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정말 좋은 공모주만 줄을 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다음입니다.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잘 팔리는 나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다뤘다고 합니다. 좋은 내용을 다뤘나 하고 봤더니 세계 최저 출산율을 자랑하는 한국이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는 걸 집중 조명했다고 하는데요. 뭔가 좀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 반려견 수가 확실히 늘어난 건 사실이긴 합니다. 체감상 밖에 나가면 산책하는 강아지가 정말 많이 늘어난 느낌이고 실제로 2018년 대비 등록된 반려견 수는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무려 1,500만 명, 최소한 5명 중 1명 이상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라고 하니까 개모차가 잘 팔리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딱 두 가지 노인 관련 사업과 그 다음에 강아지 관련 산업 이 두 개는 나중에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겠죠. 다음입니다. 민증 디자인. 사실 우리가 거의 신경은 안 쓰지만 민증의 디자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무려 25년 동안 같은 디자인이었던 민증 디자인을 전면 개편한다고 하네요. 물론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문체부와 행안부는 다음 달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에어팟 보청기 기능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키리분들 보청기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보겸이라는 유튜버가 청각에 문제가 있는 아이에게 보청기를 선물하는 걸 봤는데 야 가격이 진짜 미쳤습니다. 저는 솔직히 생각했을 때 한 2, 300 그 정도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기계마다 다르겠지만 무려 2천만 원짜리를 선물을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청력에 문제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보청기 기능이 들어있다고 해요. 물론 의료인이랑은 당연히 큰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필요한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전 세계에 무려 15억 명이 난청을 앓고 있는데 이 에어팟이 도움이 될 것으로 애플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에어팟만 사용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그 귀 테스트, 청력 테스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한 청력 테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안 들리는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보청기 기능을 맞추는 그런 기능까지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제 기르분들 중에서 난청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다면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원두 가격이 폭등 중 국제 커피 가격이 오랫동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저렴한 편이던 베트남산 원두 가격도 이번에 태풍이 오면서 크게 오를 것이다 이러한 걱정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태풍 소식이 전해지자 원두 선물 가격은 3%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또한 세계 최대 원두 생산지인 브라질에서도 고온 및 가뭄 때문에 작황이 내년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은 저가 커피 전문점들 요즘 우리가 아메리카노 먹을 때 한 1,500원, 2,000원 이렇게 먹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올라가겠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커피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한국 맥널티라는 기업이 커피 관련주로 오르는 모습을 가끔 나타내기도 하는데, 하지만 커피 값이 미친 듯이 뛰지 않는 이상은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목표가 줄줄이 하향.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가 너무 끔찍한 모습인데요. 어제는 연중 최저치를 찍었고 오늘 또 최저치를 찍으며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증권가에서는 12만 원, 13만 원 간다라고 말했던 증권가에서는 3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하회할 것.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내년 1분기, 2분기 그거는 틀릴 수 있습니다. 좀 먼 미래이기도 하고 이런 산업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하지만 당장 한 분기 앞은 조금은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오히려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주가는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증권은 목표가 10만 4천 원, KB증권은 9만 5천 원, DB금투는 10만 원으로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서 가장 낮은 9만 5천 원, 이 가격도 진짜 오긴 오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 와중에 그래도 매수 근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자사주 매입이죠. 노태문 사장이 3개월 만에 자사주 5천주 매입을 공시를 했고요. 한종희 부회장도 1천주를 매입하는 등 주요 임원들이 삼전을 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도 이렇게 이제 임원들이 나와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 때 바로 저점은 아니었어요. 한 2개월에서 3개월. 그 정도는 조금 더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결국 한 6개월 정도 지나 보니까 그때가 저점이구나 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나타날지,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6만 원 초반대까지 간다면은 이거는 그냥 시간으로 투자를 할 만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시간 여유가 있는 자금이 있다면은 삼성전자 언제쯤 한번 내가 사 볼까? 지금 사서 한 2년 정도 투자해 볼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HBM 관련 이야기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한국 기업들이 HBM을 중국이 아닌 미국과 동맹국에게만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데 좀 진심인 것 같아요. 현재 HBM을 만드는 기업은 세 곳밖에 없죠. 그런데 그 중에 두 개가 한국 기업이다 보니까 그 역량을 우리 자신과 동맹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울러 다른 첨단 기술의 대중 통제에 대해 한국도 동참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미중 분쟁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결국 미국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 압박에 못 이겨 수락을 하다 보면은 중국이 또 난리 아니겠습니까? 만만한 게 우리니까요. 또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가 당선된다면은 그 부담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매독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렸을 때 기술과 가정인가요? 그 책에서만 봤던 그 매독, 성매개 감염병이죠. 그런데 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매독 환자가 2017년 5천 명대에서 22년 1.3만 명대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그렇다고 해요.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매독 감염 환자 수가 1,880명으로, 참고로 작년 전체 환자 수가 410명이다 보니까 아직 올해 안 끝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배가 넘는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퍼지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매독은 감염 후 1개월가량이 지나면 감염 부위 발진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퍼지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진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체내에 균이 남아 심장, 신경 등의 이상을 초래하기도 해서 이 매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걸리면 안 되겠죠.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가 많이 뜨겁습니다. 바로 이 소식 때문에 그렇겠죠. 드디어 우리나라의 위고비가 다음 달에 상륙한다는 소식. 빠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우리가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품목 허가는 1년 하고도 6개월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물량 부족으로 한국까지 출시는 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일라이릴리의 비만약이 국내 허가를 받으면서 선점을 위해 빠르게 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날이 오는 걸까요? 불로장생의 약이 바로 위고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가격이나 의료보험 이야기 등 그런 것들이 나오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력설비 관련주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형 변압기 수출 실적이 나왔는데 진짜 미쳤다고 해요.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수출액이 이미 8월 전체 수출을 넘길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이때까지 AI 반도체와 동조화되던 전력설비 관련주는 반도체가 지지분해서 조금 쉬나 싶었더니 누구세요? 저는 바빠서 이만 가봐야 됩니다 하고 그냥 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역시나 실적이 깡패인가요? 전력설비,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의 시대가 다시 올지 한 번 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